대담한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한국과 중국은요, 이 배터리 전쟁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는데 누가 우위에 설지 많은 분들 관심 있어 하십니다. 오늘 윤석천 경제평론가님의 분석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국이 이제 배터리 강국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3원기 배터리 쪽에 있지 않나. 네. 우리가 좀 공식적으로 좀 생각하게 되고 네, 네. 중국은 최근 LFP 배터리 이런 부분이 또 많이 주목을 받고 원래 그쪽으로 이제 공략을 했으니까 네, 시장 네, 네. 점유율도 넓고 뭐 그런 차이가 있는 거 맞죠? 네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사실 뭐 한국이 그 배터리 기술에서는 중국을 갖다가 훨씬 앞서가고 있으니까 예. 별 문제가 없고 걱정이 없을 거라는 어떤 주장들이 뭐 굉장히 강하죠. 근데 이제 요 최근에는 사실은 그 중국산 그 배터리의 약진 뭐 이것이 좀 두드러지면서 언론들에서도 사실 이제 한국 배터리 산업의 어떤 위기 이런 걸 갖다가 굉장히 많이 조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사실 뭐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중국의 LFP 기술 자체가 지금처럼 이렇게 급격하게 성장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나중에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하겠지만 LFP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 에너지 밀도가 굉장히 낮으니까요. 네. 무겁고. 그래서 전기 버스 정도에나 사용하기 가능하다. 큰 차. 뭐 일단 승용차에 쓰인다고 네. 하더라도 뭐 저가 전기차 정도에만 쓰일 거다라고 했는데 중국이 사실은 그 에너지 밀도 자체를 갖다가 높이는 기술보다는 사실은 이제 패키징에 주력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셀트팩 기술을 갖다가 만든 겁니다. 이 돌팔구를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무들 단계를 옵셈으로 해서 사실 그 동일한 어떤 부피에 더 많은 그 에너지 그 LFP를 갖다가 집어넣을 수가 있어가지고 에너지 밀도의 어떤 한계를 갖다가 일정 부분 극복한 측면이 있죠. 그래서 이제 LFP 배터리를 갖다가 중저가 그 일단 그 승용 전기차까지 일단 확대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LFP 배터리 시장이 이제 급속히 커진 것도 있어요. 근데 중국이 사실은 여기에만 그치지 않은 거고요. 3원계까지도 사실은 많이 진출을 해 있는 거예요. 그 3원계 그 출하량을 보면은 전 세계 글로벌 시장으로 놓고 보면은 1위는 당연히 이제 에코프로 그룹이고요. 2위가 바로 롱바이라는 그룹이고 3위가 B&M이라고 중국 기업입니다. 그다음에 4위가 LNF예요. 네. 그러니까 3원계 시장에서도 상당히 많이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 판매량을 갖다가 출하량을 갖다 늘려오고 있다. 그 최근에 그 인천에서 그 벤츠 전기차 사고가 있었잖아요. 화재 사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중국계 배터리 그 3원계인 페라시스 제품을 썼기 네, 때문에 바로 네, 그런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중국의 어떤 배터리 산업, 양극재 산업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어떤 발전, 그게 이제 중국의 어떤 내수 시장을 등에 업은 거지만 상당히 많이 어떻게 보게 되면 한국을 갖다가 따라오고는 있다. 이렇게까지는 일단 현재 상황을 갖다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예. LFP 배터리뿐만 아니라 3원계 쪽도 네네네, 추격을 하고 그렇습니다. 있다라는 예, 부분에서 예, 예. 좀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네네. 앞서서 잠시 언급해준 중국 기업 중에 롬베이, 네네네. 닝보 롬베이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네네네. 그걸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된다고요. 아까도 네. 얘기했지만 그 양극재 출하량 세계 2위입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 시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는 거지만요. 이 회사가 이제 주목을 받는 이유는 작년에 SK온, 우리나라 LG에너지솔루션, 네노라는 기업들이 이 회사와 그 업무 협약, 뭐 기술 제휴 같은 걸 갖다가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좀 의아하죠. 도대체 그 한국 3원계는 사실 한국 그 양극재 업체들이 최고인데 왜 중국 기업 업체한테 일종의 어떻게 보게 되면은 뭐 손을 내밀었을까 하는 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이 롱바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2014년에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업력이 한 10년 정도 된 회사, 그거밖에는 사실은 안 돼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우리나라를 이렇게 쫓아올 수 있었느냐는 거에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참고로 이 롱바이라는 회사는 LFP 배터리 양극재는 안 만듭니다. 3원계 양극재. 그다음에 LFP를 갖다가 조금 더 진보시킨 뒤에 설명하겠지만 LMFP 양극재를 만드는 회사예요. 근데 어쨌든 이 회사가 이렇게 빨리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바로 한국 기술진들이 있는 거예요. 삼성 SDI 출신 이 거기 CEO로 갔어요. LNF에 근무하는 예, Y씨라는 분. 그다음에 거기 최고 기술 책임자 역시 삼성 SDI에 근무하는 사람들입니다. 결국은 한국의 기술을 이용해서 그 중국이 그 3원계 어떤 양극재 그다음에 배터리 산업을 갖다 발전시켰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이 회사가 이제 눈에 띄는 행보는 한국 충주에 그 제세농원이라는 회사를 갖다가 만들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CEO가 그 한국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분이 거기에 이사로도 있는데 이 회사가 그 충주에다가 그 공장을 건설하면서 올해
그러니까 연 10만 톤 캐파를 갖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여기서 삼원계 양극재 및 그 LMFP 양극재를 갖다가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어쨌든 사실 이 회사가 이제 진출을 하는 거, 중국에서는 어느 정도 성장을 했지만 사실 한국에서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글로벌로 진출하기까지는 사실 문제가 좀 있습니다. 왜 그러면 LG화학이 이제 특허를 갖다가 걸었죠. 우리 특허를 갖다가 니들이 차용했다. 그 뭐 특허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LG화학은 그걸 갖다 한양대 팀에서 사실은 산 거거든요. 예. 그 구체적인 내용은 뭐냐면 이게 삼원계 그 하이니켈 방식으로 하게 되면 그러니까 니켈을 많이 넣으면 많이 넣을수록 그 양극재의 특성이 열적 정리적 어떤 안정성이 좀 부족해진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양대 팀에서 이걸 갖다 어떻게 극복을 했냐면은 양극재 입자 표면은 그 니켈 함량을 비교적 농도를 낮게 하고 깊이 들어갈수록 그 니켈 농도를 높여서 결국은 이제 그 양극재의 어떤 그 파괴 현상, 열적 안정성이 좀 그 붕괴되는 걸 갖다가 좀 막는 기술. 예. 근데 이걸 갖다가 롱바이가 그 특허를 갖다 침해했다 그래서 지금 한국 특허법원에서 계류 중인 상황이고요. 사실 이게 뭐 우리가 이길 가능성이 굉장히 많겠죠. 중국 내에서는 사실 우리가 뭐 특허 침해를 했다는 게 이길 가능성이 없는데 롱바이가 해외로 진출하는 거에는 문제가 있을 거다라는 걸 갖다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SK온과 왜 LG에너지솔루션이 그 롱바이의 손을 갖다가 내밀었냐 하면은 결국은 롱바이가 갖고 있는 LMFP 양극재에 대한 기술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일단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LMFP. 네. 이게 LFP에 M이 하나 더 들어간 거, 망간이 들어갔나? 예, 뭐 그런 망간이 생각도 들어갔습니다. 들고 예. 뭐가 얼마나 경쟁력이 있길래 우리가 이거를 주목해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LFP에 망간이 들어간 거예요. 네. 그 망간이 좀 싸죠. 그러니까 이걸 대량 생산을 하게 되면 LFP 양극재 수준까지 그 가격을 갖다가 일단 내릴 수가 있는 거고요. 예. 또 하나 장점은 뭐냐면 에너지 밀도를 15에서 20%까지 높아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상당히 그 LFP면서도 LFP의 단점을 갖다가 어느 정도 극복한 게 될 수가 있겠죠. 그러네요. 코발트, 니켈 이런 거는 비싼 거죠? 예, 아무래도 나름 비싼 그렇죠. 거고, 삼원계가 자체가 망간은 비싸고, 예. 저렴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수명 자체가 2000 사이클 이상이 되니까 수명도 어느 정도 보장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LFP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저온 특성에서 어떻게 보게 되면 에너지 밀도가 낮아지는 이런 퍼포먼스가 낮아 떨어지는 어떤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런 문제들도 일정 부분 어느 정도 해결을 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그 일종의 배터리 그 셀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삼원계, 그 롱바이가 갖고 있는 삼원계 기술보다는 이 LMFP 배터리 그 양극재에 주목한 게 아닌가. 뭐 이런 추측은 일단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그 롱바이테크라고도 뭐 이제 발음해 주셨는데 네. 기업 같은 경우에는 참 우리 입장에서는 삼성 SDI 그 인력이 그쪽에 가서 대표를 하고 있으니까 네네네. 약간 인재를 뺏긴 듯한 느낌도 들지만 네네. 그쪽에서는 전략을 좀 잘 쓰고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 네네네. 중국은 워낙 이제 거대 자본으로 밀어붙이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는 우리 기업들이 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흡수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평론가님 말씀하실 때 계속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렇습니다. 예, 예. 근데 어쨌든 이제 한국과 중국의 배터리 대결이 굉장히 거세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건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어느 쪽으로 추가 좀 기울까요? 일단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그 서로의 영역을 갖다가 완전히 서로 간에 이제 침범을 하고 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삼원계에 굉장히 강했지만은 지금은 이제 LFP 그다음에 그 중간 영역이 있습니다. 그 뭐 지금 중간 영역은 그 LFP 배터리 진영, 중국 진영에서 LMFP로 그걸 갖다 극복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네. 한국은 이제 미드니켈이라든지 하이망간, 그다음에 한국 역시 뭐 LFP 배터리 분야에 이제 들어가는 거니까 양극재 분야에는 뭐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LFP 플러스라든지 아니면 뭐 무정부채 그 LFP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서로 간에 접근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림이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중원을 둘러싼 이제 싸움이 본격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중국은 그 하늘색 분야, LFP 배터리 분야에서 이제 위로 점점 올라오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반대로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저 녹색 부분, 삼원계 배터리 분야에서 그 중간 지대로 점점 내려오고 있는 방향. 아이고, 예. 그러니까 중원 지대에서 어떻게 보게 되면 한판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요. 중국은 이제 그거를 위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 그 LMFP 양극재를 갖다가 한 20만 톤 정도를 출하하는 걸 갖다 목표로 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 중원 싸움이 지금 굉장히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럼 이 싸움에서 앞으로의 승자는 과연 누가 될 거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변수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이걸 갖다가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지럽게 이제 남마처럼 얽혀 있으니까 판단하기가 좀 쉽지 않은데 중국 배터리 산업의 경쟁력의 핵심 자체를 갖다가 우리가 다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LFP 배터리를 이용한 싼 가격. 근데 싼 가격만으로는 사실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예. 그만큼 성능 자체가 어느 정도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갖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중국은 어떤 식으로 극복했냐면 결국은 패키징 방식으로 극복을 한 거예요. 셀프팩 기술을 갖다가 어떻게 보게 되면 만들므로 해서 일반 승용차 시장에서는 도저히 접근할 수 없었던 걸 갖다가 일단 중저가 그 전기차 시장까지는 갖다가 넓히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더 명확하게 봐야 될 거는 아직도 한국은 3원계 배터리에서 굉장한 어떤 우위를 갖고 있는 건 분명하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롱바이 같은 회사들이 3원계에 진출을 했지만 네. 그게 한국 기술을 갖다가 근원적으로 등에 업고 어떻게 보면 성장을 한 거고 이거는 중국 외부의 시장에서는 사실 한국하고 경쟁 자체가 사실은 좀 힘든 것 같고요. 네. 한국은 결국은 이제 중국의 셀프팩 기술에 대항하기 위해서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본질에 접근하는 수밖에는 사실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에너지 밀도를 점점 높여가는 수밖에는 없어요. 그다음에 무게를 낮춰야 되겠죠. 그렇게 하기 위한 가장 좋은 척경은 뭐냐면은 이미 이제 뭐 생산을 갖다가 조금 있으면 양산이 계시는 사륙 파이 배터리 같은 경우들. 그러니까 뭐 지금보다도 예. 에너지 밀도가 한 6배 정도 높고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다음에 이제 부피를 갖다 대폭 줄일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비싸나란 문제는 그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거는 이제 건식 공정 자체. 건식 공정이 이제 조금 있으면 좀 도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량 생산을 했을 때 지금 3원계 배터리의 어떤 그 가격 자체를 갖다가 굉장히 낮출 수 있는 폭이 되는 거고요.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앞으로의 싸움이죠. 사실 이제 LFP 배터리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는 건 뭐냐면은 일단 자동차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등치가 있기 때문에 에너지 밀도가 낮아도 셀프팩 기술을 이용을 해가지고 자동차에 적용을 할 수가 있었어요. 어떻게든 커버는 예, 되는데. 근데 로봇, 그다음에 그 UAM, EV, 뭐 TOL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는 그런 그 LFP 배터리 갖다가 과연 쓸 수 있겠냐 하는 문제들이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시장 자체는 그럼 뭘 써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에너지 밀도가 높은 3원계를 쓰든지 아니면 전고체 배터리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중국은 사실은 전고체 배터리 분야에서도 우리나라보다는 지금까지는 기술력으로 밀리고 있는 것들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반고체 전지에 집중을 했고요. 우리나라 황화물계에 집중을 해서 삼성의 SDI 같은 경우에는 내년 정도면 우리가 실체를 갖다가 어느 정도 볼 수 있을 거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유상증자 하는 이유도 뭐 그런 어떤 공장 증설이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결국은 앞으로의 미래 시장에서는 한국이 어느 정도 주도권을 갖다가 줄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마련됐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반면에 이제 우리나라는 LFP 배터리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조금씩 어떤 유의미한 성과를 내고 있죠. 가령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 유럽에서 지금 ESS 배터리, 그러니까 가령 폴란드 국영 그 전력공사가 하는 ESS 그 배터리를 갖다가 LFP 배터리를 수주했고 르노에는 내년부터 들어가는 거고요. 특히 북미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가정용 ESS 배터리 시장까지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수주를 갖다가 받았고요. 북미 시장 같은 경우에는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중국산 그 비전기차용, 그러니까 ESS용 배터리들이 굉장히 많이 침투를 했었는데 그게 관세가 7.5%에서 내년부터 25%에서 넘어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10% 관세를 또 부과했고 거기에 또 10% 관세를 부과했잖아요. 거의 그렇다 보면은 북미 시장, 특히 미국 시장에서는 중국산 배터리가 설 자리가 거의 없는 거고요. 결국 이제 유럽 시장인데 유럽 시장에서도 지금 한국 그 배터리 업체들이 LFP 쪽으로 어느 정도 동력을 얻어가면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올해 말부터 지금 우리가 그 유럽 시장에서 어떤 점유율을 갖다가 어느 정도 잃고 있는 것들을 갖다가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한테 올 것이다. 뭐 저는 그렇게 일단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뭐 전기차도 그렇지만 배터리 관련 이슈 들어보니까 이제 피지컬 AI 시대 우리가 네네네. 그쪽으로도 공략을 해야 되는데 네네네. 가격은 저렴해야지 뭐 많이 풀 테니까 그리고 이제 에너지 밀도 높은 그런 거는 자꾸 찾을 텐데 네네네. 반드시 여기서 좀 승부를 걸어야 할 이유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한계를 분명히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전기차 분야에서는 LFP 배터리가 어느 정도 그 저변을 넓힌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패키징의 그
아주 주된 이유가 있는 건데 네. 그거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령 에너지 밀도를 갖다가 패키지 방식으로 늘린다고 하더라도 그걸 갖다가 물리적 AI, 가령 로봇에다가 그걸 갖다가 그러니까요. 어떻게 달 거냐는 얘기예요. 네.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반면에 우리가 지금 이제 뭐 양산을 앞두고 있는 46파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밀도가 지금보다도 훨씬 6배가 높아지면서 그 용량 자체, 부피 자체를 갖다가 대폭 줄일 수가 있는 것들이니까 그 향후 전개될 어떤 물리적 AI 시대에 과연 그 삼원계가 앞에 쓸지, LFP 배터리가 앞에 쓸지를 갖다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면은 그 삼원계 배터리의 어떤 우위가 네. 점점 명확해질 거라는 거는 뭐 분명하게 좀 추론이 가능하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중국 쪽에서 이제 확실히 치고 올라오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네네. 뭐 그래프로도 네네. 보여주셨으니까. 하지만 우리의 과제도 있지만 이걸 해결하면 성장 동력, 그 여력은 더 넓어지는 거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 듯합니다. 네네네. 그리고 희망은 있다. 네네네. 이렇게 좀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자, 오늘 대담한 대담 윤선천 경제평론가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